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무서운 역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영웅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나라의 운명은 물론 거대한 제국의 질서까지 흔들렸다는 이야기를요.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권력과 욕망, 명예와 모욕이 얽힌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카페 속에 몸을 숨겨 황제 앞에 나타났다. 독이 있는 뱀을 풀어놓고 최후를 맞았다. 같은 충격적인 장면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야사예요. 이 영상은 고대 기록과 야사 전승을 토대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전한 인물기, 로마의 역사서, 이집트 궁정에 대한 여러 기록을 참고했어요. 사실과 전승이 섞여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야기의 흐름과 의미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편을 만드는 힘이 돼요. 만약 그때 당신이 나일강 바람이 부는 알렉산드리아의 궁정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대리석 바닥에 낮게 깔린 향기, 정교한 금 장식, 고요히 흐르는 수로, 그리고 사람들의 숨죽인 시선. 한 여왕이 불안정한 왕자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고 그 여왕의 앞에 로마의 영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속삭였죠. 그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연기를 해도 마다하지 않는다네요. 또 다른 이들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권력과 사랑에 취한 과한 선택이었대요. 어느 쪽이든 정사 기록은 상대적으로 냉정하고 건조하게, 야사 기록은 훨씬 선명하고 자극적으로 이 여왕을 그려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진실의 전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에 맞게 다듬어진 초상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정사에서 전하는 사건의 뼈대와 야사에서 전하는 살과 피를 함께 붙여 그날의 기척과 냄새, 속삭임까지 입체적으로 복원해 보려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나일의 밤 공기를 느끼고 로마 원로원 계단의 돌 냄새를 맡게 될지 몰라요. 클레오파트라는 불안정한 왕이 계승 속에서 등장한 여왕이었어요. 그녀의 왕조는 오래전부터 로마와 얽히고 설켜 있었고 재정은 기울고 민심은 흔들리고 왕자는 동생과 측근들의 소나기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죠. 알렉산드리아 궁정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낡은 천처럼 쉽게 찢어질 만큼 얇았어요. 이때 로마의 한 영웅이 이집트 땅에 발을 들입니다. 그는 명성과 두려움, 존경과 미움을 동시에 등에 업은 인물이었죠. 그리고 궁정의 어느 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두 사람은 마주 앉게 됩니다. 정사 기록은 그 만남의 이유를 정치적 필요로 설명하지만 야사 기록은 거기에 결정적인 한 스푼을 더 얹어요. 유혹, 연기, 연출 같은 단어들 말이죠. 만약 그때 당신이 알렉산드리아의 하인으로 그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향은 무겁고 촛불은 느리게 흔들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카페 속 등장이라는 야사. 야사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궁으로 들릴 방법이 막막해지자 대형 직물 속에 몸을 숨겨 로마의 영웅 앞에 나타났다고 전해져요. 하인들이 무거운 직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그 속에서 젊은 여왕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장면은 이후 수많은 이야기꾼들에게 사랑받았고 지금까지도 상징적 장면으로 회자돼요. 정사 기록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궁정 사절의 중계로 여왕이 접견했다 정도로 단정하고 구체적 묘사는 자제하죠. 하지만 야사는 왜 저 장면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원해요. 긴 정치적 협상과 숫자들보다 한 장의 이미지가 훨씬 강력하니까요. 그날 밤 여왕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나라가 기댈 언덕은 바람처럼 바뀌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바람의 결을 바꾸네요. 로마의 영웅은 느릿하게 잔을 내려놓고 답했을 거예요. 바람은 결국 강을 따른다.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당신이 나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 사건, 아들의 탄생과 진짜 아버지 논쟁. 이후 여왕은 한 아들을 낳습니다. 기록은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말해요. 정사 기록은 함구하거나 애매하게 적고 야사 기록은 확신에 찬 어조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죠. 이쯤 되면 궁정 안팎의 수군거림은 강풍처럼 불어요. 그 아이는 누구의 피를 이었나? 누구의 이름으로 나라가 숨을 쉬나? 정사 기록은 국가의 안정을 이유로 침묵을 택했고 야사 기록은 그 침묵의 틈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침묵을 여왕의 방패라 했고 또 누군가는 그 침묵을 권력의 비밀 금고라 불렀죠. 한편 여왕은 주변의 도시들과 사막의 길, 나일의 항로를 정비하며 실용적 개혁을 밀어붙여요.
그녀는 단지 사랑에 빠진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분위기를 정사 기록은 분명히 남깁니다. 하지만 야사는 또 말하죠. 사랑이 모든 결정을 비추는 등불이었다고요. 세 번째 사건, 로마에서 간파된 존재감. 여왕은 어느 시기 로마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사 기록은 그녀가 조용히 머물렀다고 하고 야사는 화려한 행차와 황금 장식, 시선의 폭풍을 적습니다. 바다에서 온 여왕이 로마의 하늘을 흔들었다네요. 이때부터 여왕의 이름은 로마의 골목에서도 속삭임의 대상이 되어 누군가는 그녀를 현명한 외교가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위험한 연기자라 불렀어요. 정사 기록은 신정과 조각상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지만 야사는 질투와 동경의 냄새를 짙게 묻힙니다. 저 여인은 로마의 법을 흔들 줄 아는군이라는 푸념과 저 여인 덕에 로마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섞였죠. 네 번째 사건, 영웅이 떠난 자리, 그리고 또 다른 영웅. 로마의 한 영웅이 비극적으로 자리를 떠나자 여왕의 주변은 휘청여요. 정사 기록은 슬픔과 혼란, 권력 공백을 말해요. 야사는 훨씬 잔인하죠. 그녀는 곧 다른 영웅을 찾았다라며 여왕의 선택을 가십으로 덮어씌워요. 하지만 냉정히 보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 시급했어요. 사막의 모래는 하루아침에 성벽처럼 쌓이고 내일의 바람은 누구 편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하여 여왕은 또 다른 로마의 별과 마주합니다. 타는 듯한 강변의 도시에서 향과 음악과 황금빛 돛으로 장식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야사 장면은 특히 유명해요. 정사 기록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회합했다고 절제했지만 야사는 말해요. 그날 밤 별자리마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기울었다고요. 그 밤 여왕은 스스로를 여신의 상징으로 연출했을지도 몰라요. 원로원의 돌 바닥보다 오래된 신들의 이름을 속삭이며요. 상대는 웃었을까요? 아니면 떨었을까요? 기록은 침묵하지만 야사 기록은 망설임 없이 휘둘렸다고 적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사건, 알렉산드리아의 겨울과 약속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겨울을 함께 보냈다고 전해져요. 정사 기록은 이 계절을 정치 협의의 시간으로, 야사 기록은 사랑의 축제로 채웁니다. 도시의 극장에는 노래가 길게 울렸고 정교한 잔치상에는 나일의 과일과 바다가 올린 생선이 끊이지 않았다는 묘사가 남아있어요. 이 즈음 영토와 칭호가 나눠지고 그 상징이 긴 행렬과 선포로 사람들 앞에 펼쳐졌다는 대목이 등장하죠. 정사 기록은 이 선포를 정책적 판단으로 보지만 야사 기록은 두 사람의 개인적 약속으로 해석해요. 도시의 장인들은 새로운 깃발을 수놓고 신전의 제관들은 오래된 서판을 다시 닦아 올렸어요. 왕자는 저쪽에 있다는 손짓이 늘어났고, 아니 왕자는 여기에 있다는 항변도 커졌죠. 두 세계의 중심이 서로를 향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문서, 소문, 그리고 적의 손. 이 시기 로마에서는 한 문서에 대한 소문이 불어납니다. 그 문서에는 한 장군의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해졌고 그 안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이 보인다고, 매장될 장소와 남길 재산이 저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사람들이 떠들었죠. 정사 기록은 이 문서의 존재를 정치의 칼로 다루고 야사 기록은 사랑의 맹세로 포장해요. 누군가의 손이 문서를 들고 원로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도시 전체가 검은 파도처럼 흔들렸어요. 그는 이미 동방의 왕이 되었대요. 아니, 그는 로마의 적이 되었대요. 말의 칼끝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적의 입은 달콤한 독으로 젖어갔습니다. 여왕의 이름은 정치적 표적이 되었고 한 장군의 이름은 조국을 배반했다는 낙인과 함께 뿌려졌죠. 정사 기록은 이 과정을 선전의 결과로 평가하는 데 비해 야사 기록은 사랑의 최후를 위한 서곡처럼 적습니다. 일곱 번째 사건, 바다 위의 결전. 물러섬인가 계획된 돌파인가. 마침내 바다 위의 결전이 열립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독과 노가 뒤엉키는 그 순간 여왕의 함대가 먼저 방향을 꺾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사 기록은 이를 전술적 이탈 혹은 돌파 시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야사 기록은 냉혹하게 패주의 시작이라고 단정합니다. 파도의 빛은 금속처럼 차갑고 연기는 햇빛을 가렸으며 함대의 깃발은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기울었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가 먼저 떠났대요. 또 누군가는 말하죠. 그는 그녀를 따라갔대요. 이 짧은 순간에 수많은 세월이 무너졌어요. 대리석의 신정 그림자와 황금빛 안에 반짝임, 긴 잔치의 노랫말과 계절마다 바뀌던 향들까지 모든 연출이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습니다. 정사는 군사 지도와 보급, 풍향을 펼쳐 보이고 야사는 한마디로 정리해요. 사랑이 패배를 이끌었다. 여덟 번째 사건, 철의 포위망. 두 사람의 다른 끝.
도시는 포위되고 장군은 칼끝 앞에서 자신을 마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사 기록은 명예와 절망 사이에서의 선택으로 적고 야사 기록은 사랑의 파국으로 묘사해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문장이 야사에 종종 떠오릅니다. 여왕은 협상을 시도합니다. 도시는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신전에는 불이 켜져 있으며 어린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을 거예요. 나라의 숨을 너무 빨리 끊지 마세요. 나일의 강은 천천히 물러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로마의 주인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와 계산으로 말했죠. 질서가 먼저고 그 다음이 기억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대해 기록은 갈라져요. 정사 기록은 독약을, 야사 기록은 독이 있는 뱀을 말합니다. 얇은 팔찌와 보석 사이로 뭔가가 스르르 스며들었다든가 은은한 금압이 열렸다는 묘사가 전해져요. 방 안은 조용했고 먼지 속의 햇빛은 느리게 움직였고 문 앞에 하인은 침묵했답니다. 누구도 문을 세게 두드리지 않았대요. 그렇게 한 시대의 연출가가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이집트는 더 이상 독립된 왕국이 아니게 됩니다. 정사 기록은 이 변화를 제국의 행정적 편입으로 설명해요. 세금 체계가 바뀌고 곡물의 흐름이 제국의 중심으로 향하고 군대의 주둔지가 새로 정해집니다. 야사 기록은 다르게 말해요. 여왕이 떠난 뒤 도시의 색이 옅어졌다고. 나일의 달빛이 더 차갑게 보였다고. 로마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어요. 그 질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빛바랜 천으로 덮었죠. 기록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녀는 위험한 여인이었다. 혹은 그녀는 나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한 군주였다. 정사는 정복과 편입의 언어로 평정을 말하고 야사는 사랑과 배신의 언어로 의미를 남깁니다.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아마 두 기록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산을 비추는 두 개의 등불일지도 몰라요. 한쪽 등불만 보면 그림자가 길어지고 둘을 겹치면 조금 더 입체적인 능선이 드러나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는 무엇을 남길까요? 첫째, 개인의 친밀한 관계가 거대한 정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것을 단순한 도덕의 틀만으로 바라보면 국가와 제국의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정사 기록이 보여주는 표는 언제나 냉정하고 야사 기록이 들려주는 속삭임은 언제나 뜨거워요. 두 세계를 함께 읽어야 진실이 가까워집니다. 둘째, 선정과 이미지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교훈이에요. 카페 속 등장, 독사 같은 장면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압도적인 이미지로 남아 사람들의 판단을 선도하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헤드라인과 짧은 영상, 밈 같은 이미지에 끌려가요. 기록을 읽을 때 이미지를 만든 손이 누구였는지 늘 되물어야 해요. 셋째, 여성 정치 지도자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에요. 야사 기록은 그녀를 유혹의 연기자로 그리곤 했죠. 하지만 정사 기록은 그녀가 협상과 개혁을 병행한 군주였음을 놓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성별의 틀로만 재단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사랑에 취해 나라를 잃은 여왕일까요? 아니면 제국 사이에서 최선의 외교를 시도한 군주였을까요? 오늘의 핵심을 짧게 정리할게요. 한 여왕의 선택과 연출, 한 제국의 선정과 계산, 그리고 정사와 야사가 서로를 비추며 남긴 두 겹의 진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바람이 강을 따라 흐르듯 역사가 흘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